18쪽 보시면은 53번 문제 보니까 물음표 옆 보니까 나온 말이 실지, 취득가액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세금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양도소득세죠. 자,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지, 취득가액 틀린 것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이 문제니까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제 풀어드릴게요. 예전부터 다 이론 정리해 줬는데 다시 이론상으로서 복습 정리합니다. 요약집 페이지에 대한으로서 124쪽 보세요. 124쪽에 대한으로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세 개로 구성됐죠.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취득가 볼 때 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구입대금에다가 부대비용을 더해서 정한다. 여러분 시험에서 부대비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나 뜻을 알고 있으면 취득가액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 거 구별할 수 있는데 그 뜻에 대한 내용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입니다. 그 내용 알면서 볼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겠죠. 취득세에 대한 납부해줘야 자기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포함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재산세는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 관련 세금이니까 매년마다 징수함으로써 사용 가능 이후의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상속세에 대한 내용과 증여세는 취득세가 취득 관련 세금으로서 상속세도 증여세도 취득 관련 세금이니까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영수증이 있어줘야 인정되는데 취득세만큼은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 관련 소송비, 하해비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 대한 내용 이자 역할이니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이 말 나왔으면 하나만 조심하시면서 이자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지급 기일, 지연으로서 발생된 이자는 제외 이렇게 나오죠. 제외란 말은 포함되어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외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로 되는 것이고 또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또 조심하실 점으로서 부당행위 계산 아니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렇게 나오면서 시가 초과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에서 F번에 대한 내용은 끊어본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 번 출제했고 완결된 문장도 출제했는데 먼저 끊어볼 때 취득시 쟁송 관련 소송비용, 화해비용 이렇게 끝났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에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연결해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다면 그때는 불포함이다. 불포함이니까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경비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렇게 끝났다면요. 제외 금으로 끝났다면 그때는 필요경비 산입으로서 하면 되고요. 그 밑에서 G에서 1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때 추계결정 순서는 매, 감, 환, 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뒷페이지에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의 뜻에 대한 내용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보고 자본적 지출 그러는데 문장을 쭉 가볼 때 계량 아니면 이용 편의 아니면 용도 변경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그 문장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 하시면 될 것이고 또 다시 조심하실 점으로서 문장에서 수익적 지출 이 말 나온다고 할지 그렇지 않으면 문장에서 수익적 지출은 없으나 원상 회복 능률 유지 이 단어에 있으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B번으로서 자본적 지출의 애시에 대한 이유로서 1번 보니까 문장 끝에서 끝나는 단어가 제외 금액 끝났죠. 이런 났으니까 필요경비에 포함이 된다. 그다음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도 끝나는 내용이 제외 금액 이렇게 끝났으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한계가 있죠. 한계는 증액 보상에 대한 내용의 소송이니까 증액 보상금 금액을 한도로서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 금액을 지급해줘야 자기 목적에 사용이 되면서 가치가 증가되는 거죠. 가치가 증가되니까 이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6번에서 첫 번째 점에서 문장 가보니까 이용 편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 두 번째 점에 대한 내용도 한 문장으로서 넉 줄 되는데 그 넉 줄로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이용 편의 이 단어 있으니까 자본적 지출. 또 세 번째 점에 대한 내용도 공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넉 줄 되니까 이게도 단어 찾기 하세요. 문장에서 수익자 부담금, 환지 청산금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양도 비용에 대한 이유로서는 양도 시 소요된 직접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간접 비용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접 비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적어진 것들을 다 외우셔야겠는데 외우기 힘드니까 간결하게 하시라겠죠. 직접 비용에 대한 내용은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은행에 팔므로써 발생된 채권의 매각 차손에 대한 내용이 양도 비용으로서 해당된 내용으로서 나오죠. 그러면 수수료가 아니면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것이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기에서 글자 적어주고 돈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양도 비용으로 포함된다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 작성비 포함,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포함, 공증비, 변호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니까 포함이 되겠죠. 하나, 대출 이자 나오면요. 대출 이자는 수수료가 아니에요. 포함되지 않고요. 또 이사 비용에 대한 내용도 수수료가 아니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뒷페이지 보시면은 131쪽에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 대한 내용은 추계 결정할 때 적용되는 내용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취득했던 시점에 기준시가에다가 3%, 미등기는 0.3% 더하는데 이 내용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대신 적용되는 것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 알 것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에 대한 내용은 실지 거래가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추계 결정할 때에 대한 내용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대신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적용된다. 이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살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죠. 문제집에서 53번 문제 1번
매입원가, 매입원가가 곧 뭘까요? 구입대금. 에다가 취득세, 등록민호세 포함된다. 맞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이 지급기일, 지연으로서 발생된 이자, 지연 이자는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답은 2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자 역할로서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끝나는 말이 뭘로 끝났습니까? 제외 금액 끝났으니까 필요경비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이 말 나오고 뒤에서 지급 기일, 지연 이자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 나왔죠. 그럼 어떨까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로 되겠죠. 54번에서 필요경비인 것은 1번 재산세 안 되죠. 부당행위 계산, 시가 초과된 금액은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율과세 적용 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이율과세 이 말이 붙었으면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이율과세는 말이 없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3번에 대한 내용이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론적 내용 또 설명해 줄게요. 이론적 내용으로서 131쪽 보세요. 요약집에서 131쪽 에서 제97조의 1항 이 내용이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까지 있음으로써 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문제가 어렵게 나왔던 해에서는 이게 꼭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데 이게 바로 이율과세입니다. 먼저 읽어드릴게요. 거주자가 양도로부터 소급하여 5년 내에다가 동그라미 그 배우자 가로 빼고 연결하니까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부동산 취득권리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서 해용권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취득가액은 밑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 거기도 밑줄, 그리고 한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서 필요경비 산입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적으세요. 거기에 적는 것은 기납부한 증여세의 금액은 필요경비의 산입, 그리고 이 말과 같은 말은 방금 했던 문제상의 그 문장이에요. 이율과세 적용된 증여세의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2번 다음 각 기역, 니은, 디귿,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항 밑에다가 적으세요. 이율과세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연결해 보니까 이율과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거기 기역에서 수용 단어 찾아가지고 밑줄. 수용은 이율과세에 적용되지 않고요. 니은에서 1세대 1주택 거기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고가 주택 밑줄 가로 빼고 포함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포함 동그라미, 그리고 D페이지에서 디귿 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말은 이율과세 적용하여 계산한 세의 금액이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율과세 적용하지 아니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율과세에 적용된 세액 금액이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적게 됐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이율과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게 이 말에다가 밑줄 치면 돼요. 적은 경우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예습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드릴게요. 이 법이 나왔던 법률적 취지부터 봅시다.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 이런 취지로서 이 법이 나왔어요. 자,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세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증여세에 대한 내용 조금 납부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증여받아가지고 그 증여받았던 것을 막바로 팔아요. 그럼 막바로 팔게 되면 취득했던 시점에 대한 내용과 양도 시점이 같음으로써 양도가격도 같고 취득가격도 같은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까지 회피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회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팔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고 팔게 되면 팔았던 시점에서 예전에 공제해줬던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뜻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 오랫동안 보유에 대한 내용은 5년 후입니다. 그런데 5년 내에 팔았다면 예전에 공제해줬던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이율 과세예요. 이율이란 말은 다음에란 말이죠. 다음에 팔았던 시점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의 조항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이렇게 보죠. 갑이 자기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면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증여세에 대한 내용의 세액 금액을 산정할 때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6억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증여했던 시점에 이 토지 가액이 6억이 안 됐다면요,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을 것이고, 6억이 초과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조금 증여세 납부할 겁니다. 이렇게 증여세 안 내고 증여세 조금 납부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가 막바로 팔아요.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으니까 증여세까지도 안 낸다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팔아라라는 거죠. 오랫동안 보유에 대한 몇 년입니까? 5년 후입니다. 5년 후에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5년 내에 팔았다 합시다. 자, 병에게 배우자가 5년 내에 양도하였다면 양도 시점에서 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이로써 이율과세를 그래요. 그럼 어떻게 과세하냐면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하지 않고요.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이렇게 하게 되면 예전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 때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하여가지고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보고요.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보고 비교한다면 여기서 눕히면 돼요. 눕혀보니까 이만큼이 크죠.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 증여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도했던 시점에서 여기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이율 과세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이때 볼 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 한 자일까요? 받은 자일까요? 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된 단어를 한에다가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 한 자다. 증여 한 자의 취득일이 취득 시기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증여 한 자란 말은 같은 말로서 증여자 그럽니다. 하나 증여 받은 자로 나온다면 그건 어떨까요? 틀린 겁니다. 일반적 경우는 증여 한 자다, 증여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볼 때 여기 부분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요, 이 부분이 증여세죠. 그럼 몇 번 과세일까요? 2번 과세. 2번 과세니까 이율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액은 필요경비에 사입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세공제 아니에요.
필요경비 산입이고요. 이 내용이 이율과세죠. 이율과세니까 요 말은요. 이율과세에 적용된 증여세율 말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로서 이때 필요경비 산입된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납세의무자 정해봅시다. 납세의무자 누가 되냐면 판자예요. 누가 팔았습니까? 수증자가 팔았죠. 수증자가 납세의무자.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수증자가 배우자예요. 그럼 배우자 본인에게 납세 의무를 지음으로써 배우자끼리는 연대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배우자끼리 외는요, 연대의무가 있고요. 배우자끼리 외에 특수관계인은 연대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배우자 본인에게 납세 의무를 지우니까 배우자끼리는 연대의무가 없다. 이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율과세에 적용되는 물건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 신설됐습니다. 작년까지에 대한 이유로서 절세 강의할 때에 이율과세에 적용되는 물건은 토지, 건물, 그리고 회원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적용됐음으로써 부동산 취득 권리,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끼지 않았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내용을 막바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았던 배우자가 막 팔아라. 그러면 증여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낸다. 이렇게 절세 강의했어요.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권이 낍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뭘까요? 부동산 취득 권리예요.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율과세에 적용되는 물건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 오지 선다 만들기 좋겠죠. 그렇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토지, 건물, 회원권 이거 그리고 또 부동산 취득 권리가 끼어 들어가고 이율과세에 적용됐을 때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다. 그런 것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이율과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수용이니까 적용되지 않겠죠. 당연히 수용됨으로써 자 여기에서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그 물건이 5년 내에 수용돼요. 그럼 수용되면 어떨까요? 수용된 거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또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이거 투기예요, 투기 아니에요? 투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세대를 갖추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배우자가 판 거니까 어때요?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세대니까 1세대 1주택에 해당됐음으로써 이율과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음흉하게 자기도 끼고 싶어 해요. 자기 끼고 싶어 하니까 여기다가 딱 이렇게 적어주죠. 고가 주택 포함 이렇게 적어져요. 그럼 음흉한 건 기억하셔야죠. 음흉한 게 뭐였어요? 포함. 이거죠.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율과세 적용하였던 세의 금액이 이율과세 적용하지 아니한 세의 금액보다 적어요. 적으면 당연히 어떨까요?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율과세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 기억하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몇 번이 나왔냐면 이게 5번인가 6번 나왔어요. 이 내용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비교적 내용으로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더 기억하실 것으로서 132쪽 보세요. 132쪽에서 제101조의 2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과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한 이로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가로에서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경우는 제외. 자, 이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에 대한 내용도 특수관계입니다. 그런데 제외 나왔죠. 왜 제외했을까요? 여기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호가세 적용되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는 적용시키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서 나온 것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외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자산을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로부터 5년 내 동그라미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 자 거기에서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 밑줄, 그러면서 합계액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적다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되냐면 합계액이 적다면,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합계액이 적다면, 이 말이 없으면 그때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포인트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볼 때 갑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합니다. 이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들어가지 않죠. 그럼 여기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증여세에 대한 세액 산정할 때 직계, 존비속 제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했을 때 공제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럼 토지는 1,000만 원이 넘으니까 증여세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증여세 납부합니다. 증여세 납부하고,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다른 사람, 병에게 5년 내에 양도하여요. 5년 내에 양도하였으면 양도소득세 산정합니다. 그 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증여세를 합쳐보고 한 번 더 계산을 더합니다. 왜 한 번 더 계산을 더하냐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니까 세금에 회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계산을 더합니다. 한 번 더 계산 더하는 것은 여기 증여한 자가 직접 팔았다고, 직접 양도하였다고 가정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보죠. 그 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여기 합계된 금액보다 컸다. 이랬으면 어느 목적으로서 이렇게 돌려팔았을까요? 직접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크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이렇게 돌려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돌려파는 것은 인정하겠다, 인정 않겠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 세금의 회피니까요. 그럼 세금을 회피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세금을 회피한다. 이런 걸 보고 부당행위 계산 그래요. 이게 부당행위 계산이죠. 그럼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이렇게 나오죠. 부인이니까 인정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은 부인 그러니까 자기의 안 사람 생각만인데 그건 아니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누가 판다? 갑이 증여한 자가 직접 판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증여한 자가 직접 판 걸로 본다. 이 말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될까요? 합계액이 적다면 이거죠. 그래서 포인트는요. 합계액이 적다면입니다. 합계액이 적다면 이 말이 나왔으면 누가 판 거다? 증여자가 판 거다. 증여자가 판 거니까 납세 의무자는 누구로? 증여자.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배우자,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은 누가 납세 의무자? 수증자. 여기는 누가요? 증여자로 됩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서 구별하시고요.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됨으로써 증여자가 취득했던 것을 팔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의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똑같게 증여한자가 됩니다. 증여한자의 취득일이 취득 시기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뭐였어요? 한자. 그리고 또 이 증여한자란 말은 같은 말로서 증여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합계액이 적음으로써 갑이 병에게 직접 판 거이니까 돌려판 거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요 특수관계인이 납부했던 요 증여세는요 돌려줍니다. 국가가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한 증여세의 금액은 돌려준다, 환급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계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 전체 물건이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비교까지 해드렸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개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볼 때에 54번 문제. 필요경비 해당된 것. 재산세 안 되죠? 그리고 부당히 계산해야 시가 초과액은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율과세 적용 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요? 필요경비에 상입되죠. 답은 거기에서 3번 됩니다. 간접비용 안 되고요. 수익적 지출도 안 되고 라는 의미로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56번 갑시다. 56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음표 옆 보니까 양도차익 계산 틀린 것.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함으로 양도차익 나오죠. 그 내용 알면서 이제 선다 봅니다. 선다로서 1번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어. 자, 취득가액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추계결정하죠. 추계결정 순서는 매, 감, 환, 기. 그런데 여기는 매, 환, 감, 기 틀렸죠.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순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56번에서 답은 1번 되겠네요. 2번 갑시다. 양도와 취득 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맞죠? 양도가가 실가였다면 취득가도 뭘로? 실가로. 그러면서 그 취득가에다가 실가니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였다. 추계 결정되는 내용이었다면 그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대신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까지 알면서 2번 내용은 맞다는 것으로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봅시다.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로 계산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 보니까 실가죠. 실지 거래가 일대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입니다. 그런 이유로서 여기 3번 맞고요. 4번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로 하는 경우 매매 사례가로 하는 경우니까 추계 결정된 경우죠. 추계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가액을 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대신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취득했던 시점에 기준시가에다가 3%를 고합니다. 그리고 미등기는 0.3%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4번 내용 맞는 문장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할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간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포함한다 하면 그 말 어떨까요? 틀린 겁니다.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대신 필요경비 계상 공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7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58번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59번 갑니다. 59번에서 물음표 옆 보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이 나왔죠. 이 문장은요 자본적 지출 2번 개발 부담금도 자본적 지출 그리고 3번에서 취득 후 소송 비용 취득 후의 비용이니까 자본적 지출 그리고 4번에서 내용 연수 가치 증가되는 비용이니까 자본적 지출 5번에서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니까 글자 적어주고 돈 받았죠. 수수료죠.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양도 비용입니다. 자, 문제상에서 물어본 것은 자본적 지출만 물어봤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 됐으니까 답은 5번 됩니다. 그 다음에 60번에서 물음표 옆 보니까 필요 경비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매입 원가 구입 대금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한다. 맞죠? 이게 뭘까요? 취득가.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포함된다. 맞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 대한 내용은 이자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된다. 맞고요. 그리고 2번에서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 이 단어 있으니까 이건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될 것이고요. 그리고 3번에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이 말 나왔으면 하나만 조심하시고 이자 금액은 포함된다. 조심하실 것이 지급, 기일, 지연으로서 발생된 이자 그 말은 없죠. 그 말 없으니까 이자 금액은 포함된다. 맞고요. 그리고 또 4번에서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양도자가 지출한 양도 비용 이 내용이 바로 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 비용입니다. 양도 비용 필요경비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5번에서 도배, 장판, 도장에 대한 내용은 수익적 지출 벽지 붙인 거 원상 회복이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페인트 칠한 것도 원상 회복이죠. 장판 깐 것도 원상 회복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 될 것이고요. 61번은 풀지 마세요. 어떤 문제는 풀지 마시냐면요.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의 자료가 있으면 그러한 계산 문제는 풀지 마세요. 그 다음에 62번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3번에 대한 내용도 문제 보니까 자료에서 취득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오죠. 그럼 풀까요? 풀지 말까요? 풀지 마세요. 괜히 풀었다가 숫자가 잘못 나와가지고 선다해가 그 숫자가 없으면 황당하니까 풀지 말란 얘기예요. 연용 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64번에 대한 내용도 풀지 마세요. 65번 갑니다. 6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나왔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론상으로서 먼저 말해주고 문제 풀어줄게요. 복습 정리하기 위해서 볼 때 요약지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33쪽 보세요. 133쪽에서 맨 밑에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먼저 요건. 요건으로서는 엔드 요건입니다. 물건은 토지, 건물, 입주권. 그리고 보유 3년 이상이었으면 적용이 되는데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미등기는 제외. 또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정지역 내 2주택 이렇게 나온다면 제외. 그리고 입주권에 대한 내용은 소유했던 종전주택을 의미합니다. 소유했던 종전주택이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된 입주권은 소유했던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서 제외된 걸 뺀 토지, 건물, 입주권으로서 보유 3년 이상 됐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그때 금액의 산정은 D페이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이라는 거. 그 내용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대한 이유로서 일반적 경우로서 토지, 건물, 입주권 이렇게 나온다면 3년 이상부터 시작하니까 3년 이상에서 1년 증가 시마다 2%씩 증가. 한계는 15년 이상이었을 때 양도 차익 곱하기 30%가 한계입니다. 저희 한계를 기억하세요. 한계는 15년 이상이었을 때 양도 차익 곱하기 30% 이렇게 한계를 기억하게 되면 이상 앞에 숫자 15에다가 몇을 곱해야 30 될까요? 2를 곱해야 30 되겠죠. 그래서 숫자적 내용으로서 이상 앞에 있는 단어 숫자에다가 2%로 곱하게 되면 그때 공제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에서 6년 미만 그랬으면 이상 앞에 숫자 5에다가 2를 곱하니까 20%, 양도 차익의 20%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수경우로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이었다고 한다면 3년 이상부터 시작하니까 3년 이상부터 1년 증가 시마다 8%씩 증가. 10년 이상이었다. 이 10년 이상이 한계입니다. 10년 이상이었으면 양도 차익 곱하기 80% 이걸 기억하세요. 10년 이상일 때 한계로서는 양도 차익의 80% 이걸 기억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상 앞에 숫자 10에다가 몇을 곱해야 80 될까요? 8을 곱해줘야 80 되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 이렇게 나왔다면 이상 앞에 숫자에다가 8을 곱함으로써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산정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볼 때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을 5년 이상에서 6년 미만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상 앞에 숫자 5에다가 8을 곱하니까 양도 차익 곱하기 40% 이렇게 되겠죠. 이런 neu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기본공제까지 같이 갑니다. 기본공제에 대한 neu로서 136쪽에서 볼 때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공제. 그리고 이 연에 대한 내용은 과세기간의 연을 말합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팔았다면 250만 원 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루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팔 거니까 250만 원 공제. 10년 보유하고 팔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팔 거니까 250만 원 공제로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기본 공제는 보유기간과 관계가 없다. 몇 년 보유하든 하루 보유하든 관계없이 동일 연도에 팔았다면 얼마 공제? 250만 원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적 공제니까 법을 어긴 걸 뺀 나머지는 다 공제됩니다. 법을 어긴 것이 미등기죠. 이제 문장에서 물건 나오면서 앞에가 미등기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 물건은 기본공제 된다 하시면 돼요. 지문이 길든 짧든 똑같습니다. 고가 주택 기본공제 적용된다. 1세대 1세대 2주택으로서 조정지역 내 주택으로 할증 세율되는 그 주택 이렇게 나와도
미등기란 말이 없으니까 기본공제 적용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 공제하는 방법은 소득별로 공제합니다. 소득별로서 부동산과 기타 자산 이 문금으로 끼리, 주식은 주식끼리,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다. 양도 차손이 발생된 경우에서도 합칠 때는 똑같게 부동산, 기타 자산 이렇게 문금으로서 끼리, 주식 문금으로서 끼리, 그리고 파생상품끼리에서 합친다. 이 내용이 소득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본공제만 소득별, 나머지는 다 자산별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공제하는 내용은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국외 자산에 대한 내용도 인적 공제 역할이기 때문에 국내 자산과 별개로 기본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지고 양도 차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연도로 넘기지 않고 당일 연도에 소멸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국외 자산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기본공제까지 복습 정리하였으니까 문제로서 봅니다. 195쪽에서 문제 65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틀린 것 1번 1세대 1주택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10년 이상 보유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요 1주택은 고가 주택을 의미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이었으니까 10년 보유시 80% 적용된다. 맞죠? 한 개에 대한 예로서 보유 10년 이상이었으면 양도 차익 곱하기 80%로서 1번 맞고요. 2번 토지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맞죠? 비사업용 토지도 토지고 사업용 토지도 토지입니다. 그러므로서 토지, 건물, 입주권으로서 보유 3년 이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2번 맞고요. 3번 법원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 법원 결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럼 이 부동산은 불가피한 사유로서 미등기니까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등기된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등기된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는데 적용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3번. 그리고 4번 보유 3년 이상 토지, 건물, 입주권 적용된다. 맞죠? 가로 가보니까 조합 오늘부터 취득된 건 제외 맞고요. 그리고 5번에서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자, 여기서 차, 장, 소 나오죠. 소득 금액은 이꼬르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서 5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66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본 공제 틀린 것 1번에서 보유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하나여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하나여 이렇게 나오면 다른 건 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끼인 관계 봅시다. 토지, 건물에 하나한다 했으니까 입주권이 끼어야 되는데 입주권 끼지 않는다. 내놓으서 틀렸죠. 거기에서 1번 틀렸고요.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다. 요 1주택은 고가 주택을 의미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공제율 곱하여 계산한다. 맞죠? 양도 차익 맞고요. 4번에서 토지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자, 여기에서 기본공제니까 미등기를 뺀 나머지는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문장에서 미등기란 말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된다 맞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보유기간이란 말은 소유기간과 같은 말로서 취득하였어야 소유가 될 거예요. 그러면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팔 때까지. 양도 일까지 기간이다. 맞죠? 그리고 뒤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간 이율과세. 배우자 직계 존 비속간 이율과세 이 말 나왔으면 취득 시기는요. 증여 한자입니다. 보니까 증여 한 나왔죠? 증여 한자의 취득일 날로부터 시작한다. 라는으로서 맞습니다. 답은 거기에서 1번 되고요. 67번. 이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